안녕하세요.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이제 10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10장은 우리가 연관성 분석이라는 걸로 구성을 했는데요. 연관성 분석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연관성 분석. 자, 9장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요. 7장, 8장, 9장 해가지고 표본을 하나, 둘, 세 개 이상까지 해서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. 6장까지,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통계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장까지 표본을 개수를 갖다가 변화시켜 가면서 얻고 싶은 유의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수치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했다라면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그 표본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안에서 그 분석 방법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 간에 있는 관계를 갖다 알아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본이 아니라 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서 어떻게 연관을 맺게 되는지, 어떻게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, 이제 그러한 내부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이 이 연관성 분석 부분입니다. 물론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. 원인과 결과 관계는 11장에서 저희가 체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연관성 분석에서 보면은 자, 연관성 분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척도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척도별로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 통계학에서 할 것들은 상관 분석, 그다음에 교차 분석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될 건데 그게 어떻게 척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걸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상관 분석에 들어가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, 상관 분석이거든요. 자,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, 그다음에 삼포도를 그리는 방법을 보면서 변수들이 그 삼포에서 어떻게 연관을 가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서로 변수들 간에 어떤 그 공분상과 상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들 간에 얼마만큼 겹치게 되는지 공분산에 해당하는 거는 공통된 분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자, 근데 이걸 갖다가 공통된 부분이 얼마만큼이 돼 있다. 이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수치로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떤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가지고서 직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걸로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쓰거든요. 표준화를 한다는 거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. 그러니까 확률처럼 어느 부분에 쏠려 있다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지 세 번째 걸 우리가 해결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라는 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. 연관성이 있기는 한데 척도가 데이터를 얻을 때 척도가 우리 보통 보면은 명목 척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. 자, 그건 참 어떻게 수치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우리 척도에 대해서는 먼저 배웠죠. 그러니까 숫자와의 관련성이 없는 명목 척도의 연관성을 보는 게 교차 분석입니다. 이렇게 연관성 분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을 먼저 파악을 했다라면 파악을 하고 나서 통계 공부를 더 하시게 된다라면 아,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큰 그림들, 그러니까 표본이 얼마가 있고 그걸로부터 어떤 계산을 해내고 통계량이 나오고 어떻게 해석을 내야 된다, 해야 된다라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이죠.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안에서 연구 문제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그런 단원이 챕터 10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통계를 더 하시다 보면은 이 연관성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기초 통계학에서 중급,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연관성 분석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